생활 습관이 급격히 변했기 네. 때문에 이 발병하는 질환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치료법도 또 한약의 처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보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원장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네. 피곤함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대신에요, 살은 안 찌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양을 보충해주고 기력을 보호해주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보약의 대명사가 돼서 그 대표적인 약이 십전대보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약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도 역시 십전대보탕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을 지나치게 먹으면서 생기는 병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양 과잉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보약은 오히려 무언가를 밖에서 보충해주는 개념보다는 나쁜 것들의 노폐물을 배출을 촉진을 시켜서 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약으로 살을 빼는 시대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보약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약 중에도 좀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남녀노소가 좀 편안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경옥고고요. 두 번째가 공진단입니다. 이 경옥고는요, 이 체력 증진과 함께 면역력 강화 효과가 뛰어나서요.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임금들이 감기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처방을 복용하였던 약입니다. 이 다른 한약에 비해서 비교적 맛도 쓰지 않고 달아서요. 아이도 그리고 또 어른도 복용을 하면 충분하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공진단 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진단은 이제 보약 중에서도 최고의 보약으로 꼽히는 귀한 약인데 그 뛰어난 효과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장님 약 아니면 연예인 약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한약은 환자분들끼리 생각하셨을 때 이제 복약하고 한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공진단 같은 경우는 복약 직후에 머리가 맑아지고 팔다리 힘이 느껴지면서 운동 능력 자체가 향상이 되고요.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오랜 시간 받으셨던 분들은 간 기능 저하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옥고 공진단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보약을 비롯한 이런 한약을 복용을 하고 나면 간 수치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 한약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약 치료를 망설이신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근에 한의학 연구원을 주도로 해서 이 한약 복용에 따른 간 손상 정도를 관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단위 관찰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년 9개월간 15일 이상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여서 한약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 단 6분에서 간 손상 수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50대 이상 여성분이었고요, 모두 다. 근데 이 6명분도 확인을 해봤더니 약물 자체가 원인은 간 손상이 아니라 환자분의 체질 그리고 생활 습관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간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지난달 이제 SCI 국제학술지에 이제 게재가 되었고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한약에 대한 오해가 보다 좀 과학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 간손상 비율은 이 양약으로 인한 간손상의 비율에 비해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약이 그렇듯이 내 몸에 맞고 내 체질에 맞으면 약이 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진찰이 바탕이 된다면 한약 복용하시는데 뭐 망설일 이유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빅나리 아나운서께서는 제가 사적으로 뵌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왕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술도 마셔보고 했기 때문에 태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는데 그냥 외형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소음이나 태양인 쪽, 그러니까 마르기 쉬운 체질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체질이 맞는 보약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한의학에는 기혈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사상 체질을 그거에 좀 맞춰 보면은
태양인 같은 경우는 기가 발달한 사람이고요.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양이 발달한 사람이고,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혈이 발달한 사람,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이 발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모자라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먹은 게 있어야 그걸 통해서 혈액을 생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혈이 항상 부족한 사람이 태양인입니다. 그럼 태양인에게 있어서 보약은 혈액을 잘 생성시킬 수 있는 약재들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을 잘 먹으니까 혈액은 충분한데 그걸 어떻게 이제 몸의 기능으로 돌릴 수 있는 에너지의 개념이 이제 기를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시키는 기력을 보충하는 약들이 필요할 것이고, 소음인은 이제 몸이 차다고 말씀드렸고 음이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기를 보충해주는 보양약들, 그리고 소양인은 반대로 이제 보음시키는 약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약간 어긋난다고 해도 특별하게 탈이 나는 건 아니지만 정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좀 심하게 부작용 내지는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태양인한테 과도하게 기를 끌어올리는 약들을 쓰게 된다. 그러면은 뭐 잠을 잘 못 잔다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더 피곤하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증상들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좀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약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1차적으로 목표는 식욕을 좀 줄여서 먹는 양을 줄이고자 하는 건데요. 근데 다이어트 한약도 체질에 맞춘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식욕 억제로 가도 무방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양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재들 중에서 몸의 기능을 이렇게 항진시키는 약재들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많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이어트 효과를 위해서 그 심장의 화를 어느 정도 좀 제어해주는 다른 약재들, 일반적으로 그때 쓰는 약재들이 음을 보충하는 약재들, 이런 약재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다이어트 과정이 힘들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춰서 다이어트 약도 좀 복용하시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신다 그러면은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요요도 방지하면서 체중을 안전하게 감량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그 한의원에 찾아와서 네. 피곤하고 이제 너무 피곤한데 밥 먹을 힘도 없다, 이렇게 와서 이제 보약을 지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기운도 나고 밥맛도 좋아졌습니다 얘기하고서는 아니 뭐 1년 지나고 그러면 또 기운이 떨어지는데 이게 보약을 왜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동차, 새 차를 샀을 때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왜 새 차를 해야 되냐, 아니면 뭐 기름 떨어질 건데 왜 기름을 넣냐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출근해서 뭐 먹기도 하고 이제 퇴근하고 우리가 뭐 카페도 가고 여러 이렇게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도록 잘 쓰려면, 덜덜거리지 않고 잘 쓰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게 우리 몸도 일종의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일하고 먹고 놀고 여러 가지를 우리 몸을 이용해서 쓰려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거를 보충을 해줘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각광받는 게 이제 슈퍼푸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많이 그래서 이제 들어봤어요. 슈퍼푸드는 또 제가 보니까 네. 유행을 타는 것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타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래서 강낭콩도 뭐 흰 강낭콩,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너트도 뭐 브라질 너트, 그래서 특이한 거를 이제 많이 유행하는데요. 사실 한약이야말로 가장 이게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은 일종의 슈퍼푸드, 초슈퍼 울트라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들이 보통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이제 그 영양분과 그 편중성이 일정하고 어느 한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큰 무리가 없지만, 한약 같은 경우는 영양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편중성도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지 않고 여러 가지 합쳐서 먹어야지만 큰 이상이 없이 굉장히 영양도 보충도 되고 그다음 영양분만 쭉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기능이라고 하면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병의 미리 발현을 막는, 그러니까 미병 상태에서 그걸 예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 질문 쓰는데 그 왕아나운서님과 빙아나운서님은 족발과 치킨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치킨이요. 치킨이요? 네. 둘 다 좋아하시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치킨을 먹을 때 맥주랑 드십니까? 아니면 소주랑 드십니까, 보통? 맥주랑 먹죠. 그러면 족발은 보통 뭐라 드시죠? 소주랑 먹겠죠? 맥주랑 소주랑 같이 같이 먹으면 보통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치킨이나 보통 이제 닭고기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열이 많고 소화기능을 촉진시키고 열이 많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맥주, 보리로 만들어진 그런 맥주는 이거를 차게 만들어서 소화기를 좀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탈이 나지 않도록 그걸 섞어서 마시는 거고요. 또 족발, 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좀 소화기를 좀 냉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 열한 술인 이제 소주 뭐 이런 것들과 같이 먹으면서 그걸 이제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복날에 우리가 닭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돼지고기나 닭을. 그렇게 하는 게 여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소화기에 약해서 매년 여름마다 이게 탈이 나요. 배탈이 나요. 그럴 때는 이제 복날에 닭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미리 그 여름 전이나 뭐 이제 봄이나 그럴 때 그 사군자탕과 같은 그런 보약들, 위장에 좋은 약들을 먹어 놓으면은 여름에 매년 여름에 탈나던 거를 나지 않고 미병 상태에서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닭고기를 100마리를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응축시킨 한약을 먹으면서 그거를 병의 발현을 내가 어디에 약하다 그러면 미리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약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단순히 보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몸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먹고 수면, 그러니까 식사와 그다음에 수면을 통해서 충전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본인의 체력 이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로도를 호소하고 그래서 보약을 들으시러 많이 오시는데요. 결국 그래서 보약의 개념을 크게 치료용 보약과 그냥 에너지를 충전하는 개념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단순히 어떤 그냥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아무리 우리가 잘 먹어도 결국 이게 충전이 안 돼서 피로도를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김정 원장님께서 이제 자동차로 비유를 하셨는데요. 네.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엔진 효율이 떨어지면 아무리 기름을 많이 넣어도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재를 먹어도 예를 들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약재가 흡수가 안 되고 음식이 흡수가 안 되면서 결국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몸에 있는 기능적인 이상을 판단해서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 그래서 적절한 식사와 수면을 통해서 몸의 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는 그런 보약이 일단 치료용 보약의 기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개념인데 이것은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선천적으로 아예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이정수 원장님께서 체질 얘기를 하셨는데 뭐 소음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이 있어도 일정량 이상이 되면 본인이 먹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본인이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도 소화 기능을 끌어올리게 되면 실제로 식사량이 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의 체력이 저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능을 극복하는 보약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일상생활로만 쓰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직장을 갑자기 이제 시작하거나 야근을 오래 해서 만약에 에너지 소모가 워낙 많게 된다면 그럴 때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개념의 약재를 넣어서 쓰는 것이 보약의 기본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네, 사실 보약을 먹으면 사실 살이 찐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한의사 원장님들 되게 억울해요. 왜냐하면 모든 약을 지으러 오셨을 때 아니 갑자기 살이 찐다 해서 나는 약 안 먹을래요 네.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이유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살을 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장 기능을 촉진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음인 같은 경우는 사실 소화 기능 자체가 타고난 체질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분비하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건위지제를 많이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 소화액이 잘 분비가 되고 그래서 식사량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저희 한의사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네. 뭐 맥을 짚고 체질을 진단한 이후에 저희가 약이 나가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저희가 건의제 같은 약제를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살이 쪄야 될 분들, 본인은 이제 살을 빼고 싶지만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 살이 쪄야 되는 분들한테는 환자분께 양해를 구해서 살이 찌게끔 약제를 넣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은 요새는 아까 그 서혁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이어트 한약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약을 통해서 뭐 보약을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찌는 건 아니고요. 약제에 맞게, 체질에 맞게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투여하는 거고요. 또 하나 졸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약을 먹게 되면 가끔 졸린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좋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수면 시간에는 여타의 기본적인 이제 기초 에너지 빼고는 전부 다 에너지를 닫고 회복을 통해서 하는 회복 기간인데요. 수면이 이루어지면 결국 모든 기능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약을 드시고 약간 나른하다, 졸리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게면 아, 그만큼 내 몸이 충전이 되고 있구나, 에너지가 잘 회복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보약뿐만 아니라 침을 맞으셔도 그렇고 뭐 뜸을 뜨셔도 그렇고 이거는 한의학적 치료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